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순인장 변형률과 그다음에 강도저감 계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순인장 변형률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철근 콘크리트 보호 최외단 철근에서 발생되는 인장 변형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인장 변형률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이 강도 저감 계수가 바뀌더라는 거죠. 강도 저감 계수가 인장 변형률이 얼마일 때 이게 2.5배, 순인장 변형률은 2.0배, 최소 허용 변형률은 2.5배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철근 강도에 따라서 순인장 변형률은 이게 인장 지배 단면이냐 압축 지배 단면이냐를 결정해주는 그 경계선에 있는 녀석을 제가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했고, 최소 허용 변형률은 강도 저감 계수를 0.85를 무조건 쓸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철근 콘크리트 단근보를 저희가 해석부터 할 거니까 해석할 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그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번 주가 아니죠. 요번 시간은 그래서 순인장 변형률하고 최소 허용 변형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저저번 시간에 했었던 휨제의 해석이나 설계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우력 모멘트라든지 그리고 그 등가응력 블록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해석과 설계로 좀 다시 들어와 보면 해석 시에 우리가 가정은 총 3가지가 있었고 설계 시 가정도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위한 가정에서는 평면 유지의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부착, 세 번째는 응력 변형도였죠. 설계를 위한 가정에서는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무시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세 번째는 등가 응력 블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해석과의 관계에서 이제 조금 더 파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계와 해석, 그죠? 이때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보가 있을 때 요거를 AS라 표현했고, 인장 철근을 AS라 표현했고, 압축 철근을 AS 프라임이라 표현했고, 보의 폭을 B로 표현했고, 전체 높이를 H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외단 철근까지 깊이를 D 텐션, 인장 철근에 대해서 보의 유효 깊이죠. 유효 깊이라는 건 유효하다. 요 깊이까지만 유효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립축 요 두 철근 사이에 요 가운데 지점이죠. 왜냐하면은 철근이 1단 배근, 2단 배근을 할 수 있거든요. 수량이 그러니까 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2단 배근까지도 하고, 정말 깊이가 깊은 건 3단 배근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은 2단 배근까지 통화를 많이 쓰니까 이걸 그 철근 콘크리트 보의 유효 깊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해석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죠. 해석은 뭐다? 그러면 이제 해석부터 가볼게요. 해석과 설계 간에 우리가 상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해석은 이 값을 모두 주는 거라 그랬죠. 이 모든 그 공칭 단면에 대한 그런 재원들을 모두 주고 이거에 대해서 뭐 설계 압축 강도를 계산해 봐 이러면 총칭적으로 쭉 내려오면 해석은 이게 얼마인데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설계는 보의 폭을 얼마로 하고 높이를 얼마로 하고 철근을 뭘 쓰고 압축 철근량은 얼마나 되고 FCK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얼마고 철근의 강도는 얼마라는 것을 요것을 메이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라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에서 필요한 자료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철근과 콘크리트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게 되면 철근은 뭐가 있죠? 철근이 뭐 강도 FI를 얼마짜리가 써졌고 그 다음에 인장 철근량이 몇 대고 압축 철근량이 몇 대래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뭐 얼마고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유효 깊이는 얼마고 최외단 철근은 얼마래요 라는 걸 우리가 이 단면에서 모두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뽑아내고 나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였다? 설계 모멘트 강도였다. 그럼 얘가 뭐보다 크면 된다? 외력 소요 모멘트라고 하죠. 소요 모멘트 얘는 설계 모멘트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본 녀석이 하나 나오죠. 파이 값이 있네. 이 파이 값을 어떻게 계산했다? 요 앞 시간에 배웠던 거죠. 파이 값을 계산할 때는 입실론 t 값이 c분의 dt-c 곱하기 0.003인데 이 값이 요런 그래프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냐에 따라서 여기는 0.8오고 여기는 0.6오고 여기는 0.005, 0.00인데 이 상태에서 뭐 수인자 변형률이 여기 있더라. 무슨 값 쓸 수 있다? 파이 값이 0.85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인장 변형률을 알아야 되고 순인장 변형률 안에 있는 수치를 가만히 보면 이 중립축 C값이 있죠. C값이 있고 최외단 철근은 여기서 제시가 됐고요. 이런 모든 결국은 이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있는 하나의 뭐 단면에 대한 수치, 치수 뭐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해서 설계 모멘트까지 뽑아내면 이게 뭐다? 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설계는 뭘까요? 설계는 이걸 모두 줬어요. 이걸 모두 준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설계는 외력이 얼마래라는 거예요. 외력이 얼마래. 그러니까 소요 모멘트가 그러니까 소요 모멘트가 뭐 100km/m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때 지금부터 거꾸로 그러면은 이게 전체 보의 길이가 몇 메다 뭐 7m니까 전체 높이는 우리가 일단
높이부터 가정하죠. 만약에 보의 길이가 7m라 가정하면 높이는 대략 600으로 하면 적정하겠 600mm로 하면 적정하겠네. 그러면은 폭은 뭐 400mm로 할까? 이렇게 가정을 하기 시작해요. 가정. 이것도 가정이죠. 뭐에 의한 가정인지는 4장에서 보면 보의 처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효 깊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보고 어렴풋이 일단 이 매스부터 가정을 하죠. 이게 400에 600으로 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죠? 소요 모멘트를 가지고 이 녀석을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여기는 다 줬죠. 해석에서 모두 줘요. 해석에서는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니까 소요 모멘트 강도를 구해봐라는 거지만 설계에서는 소요 모멘트가 얼마니 이 녀석에 저항할 수 있게끔 단면을 구성해봐라는 게 설계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은 높이가 결정이 되고 폭이 결정이 되고 철근은 SD 400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FY 400을 쓸 거고요. 콘크리트 FCK는 뭐 21메가파스칼을 적용할 거야 라고 제가 가정을 이게 모두 뭐다? 모두 가정사항입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설계를 해요. 단순 보면 이렇게 하중이 작용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MU가 100kN/m에 라고 만약 이렇게 소요 외력이 이렇게 있다면 이 외력을 가지고 이 녀석에 대해서 모멘트를 받을 수 있게끔 저항 단면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들 때 여기에서 FCK, FI 보타면 다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게 뭐다? 바로 주인장 철근과 압축 철근을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설계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두 가정을 해서 이 단면이 안 돼. 그럼 철근 강도를 500으로 올려봐. 콘크리트를 강도를 21에서 27로 상향시켜봐. 그 단면이 부족해? 그러면 400에서 700, 800까지도 끌어올려봐. 그리고 철근을 조정을 해봐. 해서 결국은 뭐다? 경제적인 철근, 배근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설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냐 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해석에서의 이제 가정과 설계에서의 과정이 모두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철근이 몇 대가 있는 거를 이 철근이 몇 대가 있대. 철근이 AS가 6대가 있고 S 프라임이 2대가 있대. 그 높이가 폭이 400이고 높이가 600이고 콘크리트가 21메가파스칼이고 ST 400에서 얘가 400메가파스칼이래. 그러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순수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당근반 해석 때 알려드릴게요. 결국 모든 값을 주고 나서 너를 계산을 하면 이게 뭐다? 바로 해석이다. 해석을 왜 한다? 외부에 대해서 네가 안전한지 보는 거죠. 외력이 100을 때렸는데 모멘트가 120이래. 그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외력이 100인데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설계 모멘트가 80이래. 이러면 불안정한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 건물이 붕괴된다. 붕괴되기 전에 콘크리트 보호가 깨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발생되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 녀석은 또 뭐랑 관련이 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안전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석은 안전성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설계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의 매스, 이 볼륨이라고 표현해요. 볼륨, 매스나 볼륨을 결정해 주는 게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해석과 설계에 모두 적용이 되는 등가응력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등가응력 블록을 알기 전에
최소 철근비와 최대 철근비,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리뷰를 끝내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석과 설계에 모두 적용이 되는 등가 응력 블록에 대해서 한번 등가 응력 블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는 곳은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은 처음에 설명 안 드렸죠. 여기가 위치가 대명동 계대, 삼각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대명동 계대 근처에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면 계대 내거리에 바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공부하는 현대건축 그 건물 오른쪽 건물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들리셔도 돼요. 제 이름 대고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등가 응력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과연 이 등가 응력 블록, 이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 저번에 콘크리트 탄성계수 계산할 때 응력 변형률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시체를 눌렀을 때 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AC 콘크리트, 그래서 시그마는 AC분의 P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가 이게 바로 FCK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에서의 응력이 되는 거죠. 기호가 너무 많은 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시그마라는 기호는 역학에서 갖고 온 거예요. 무조건 응력 표시 단위는 다 시그마입니다. 휘응력, 축응력은 모두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요. 전단 응력은 뭐라고 표현하죠? 타우. 요건 전단 응력이죠. 지금은 이제 시그마 CK, FCK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CK로 표현이 되겠죠. 얘를 막 눌러요. 막 위에서 누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쭉 이런 곡선이 발생되다가 똑 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우리가 탄성계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0.5에 해당되는 그죠? 0.5에 해당되는 이 녀석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선 탄성계수를 우리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왜 이걸 먼저 보여주냐면, 이 녀석이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뒤집어요. 그러면 어떠한 형상이 되냐 하면, 이 녀석이 지금 변형률이 이렇게 누워있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세워서 180도를 돌려버리죠.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똑같죠? 두 개가. 그죠? 이 압축 FCK에서 가지고 온 블럭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설계가 되냐? 그럼 얘는 뭐죠? 바로 콘크리트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콘크리트의 컴프레션 해가지고 압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압축이라 표현하고 이게 이렇게 압축력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 보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철근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철근이 AS가 있다 하면, 이 철근을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스틸 텐션이죠. 그죠? 철근에 대한 거 스틸 텐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합력, 지금은 얘는 뭐죠? 얘는 지금 단위가 응력이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메가파스칼로 환산되니, 이걸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집중하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중화적으로 만들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인장력을 가정해서 이러한 우력 모멘트, 여기까지 거리가 생기죠. 모멘트는 뭐라 그랬죠? 역학 시간 배웠죠. 힘 곱하기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손을 짚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력 모멘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단순보가 이렇게 생기고 위에 이제 하중이 이렇게 눌렸을 때 얘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상부는 압축이 요 단면을 섹션을 끊어와서 보고 하부에는 철근이 있으니까 하부는 이렇게 인장력이 생기는데 지금 요 오른쪽의 양상과 비슷하죠. 이 단면을 그대로 끊어온 거예요. 이렇게 섹션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압축력이 생기니까 이런 압축력이 생길 거고 하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인장력이 생기니까 이 컴프레션과 텐션 간에 이런 우력 모멘트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좀 확대시킨 게 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흐름이 되겠죠.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리면 그리게 되면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보가 있는데 중립축을 계산해 보니 요쯤이 중립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압축력이죠. 압축력이기 때문에 아까 응력 배열 곡선처럼 이러한 곡선이 생기고 쭉 내려와서 이러한 또 텐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블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CC와 T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파단될 때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잘 저항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항하고 있겠죠. 입술론 S와 입술론 U가 이거는 0.003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극한 배양 U가.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탄성 범위에서 설계를 다 들어가지만 이렇게는 설계가 안 되죠. 그죠?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녀석이 이제 FC K 값이 되는 거예요. 전체 높이.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최고 지점이 이제 FC K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눕혀서 뒤집은 게 이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응력 변형률 관계선에서요. 탄성계수는 이렇게 구성된 여기에 대한 기울기로 구성된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곡선 자체가 너무 비탄성인 거죠. 비탄성.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가정을 하게 되냐 하면 여기까지의 높이를 중립축 우리가 C라고 표현하고 여기 전체 높이를 이제 D라고 표현을 했죠. 철근까지 유효 깊이니까 요거를 이쪽은 C를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쪽은 중립축까지의 거리 C라고 표현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D라고 표현합니다. 유효 깊이. 최외단은 DT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녀석을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대로 이제 만드는데 철근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이 녀석을 조금 조정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기 쉽게끔 사각 박스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FCK가 되고 이게 바로 이 높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높이가 C 중립축까지 깊이였죠. 여기도 똑같아요. 중립축까지 깊이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해낼 수 있는 게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뭘 계산해냈죠? 여기에서 이 삼각함수 B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게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3이라는
우리가 순위냐 변형률에 대한 공식을 여기서 뽑아왔죠. 이건 여기서 뽑아온 거고 지금부터는 이 녀석은 요 등가응력 블록 깊이에 해당되는 요 녀석을 이렇게 이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녀석을 등가응력 블록 깊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 전체 높이 C 값에 베타 1이라는 등가응력 블록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뭐가 있죠? 이 베타 1의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등가응력 블록의 이제 크기와 깊이를 실험식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28메가파스칼 이내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왜 등가응력 블록이냐? FCK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뭐가 되죠? 깊이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이 깊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B 그다음에 FCK. 그럼 이 녀석의 어느 포인트에 대해서 합력 지점 CC가 있을 거고 TS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C를 계산해 보니 무조건 콘크리트는 FCK를 100%로 안 써주죠. 무조건 0.85 FCK로 표현합니다. 무조건요. 왜냐하면은 장기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FCK 모두 써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85 FCK라는 표현은 익숙해져야 될 표현입니다. 0.85를 계산해 주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요거에 대해서 요걸 입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높이 A가 있죠. 근데 FCK가 있죠. 일단 강도부터 쓸게요. 0.85 FCK가 있고요. 이거를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요 밑변과 높이를 계산하면 A, B가 나오는 거죠. 요 A는 어떻게 계산했다? 베타 1 C로 계산했다. 철근은요? 철근 T는 어떻게 계산하죠? 등가격 블록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AS가 있네요. AS가 있고 철근 강도는 얼마네요?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SD 400이다. FI는 40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블록을 한번 전부 다 그려보고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계속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한번 강의를 다 듣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 강도는 0.85 FCK AB가 되고 텐션은 AS FY가 되는 거죠. 이 등가격 블록을 현재 우리가 압축 응력도에서 이걸 이상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바로 베타 1이고 이 베타 1 수치를 중립축에 곱하니 뭐가 나왔다? 등가응력 블록 깊이라는 A가 나왔죠. A는 등가응력 블록 깊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베타 1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베타 1이라는 것은 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등가응력 블록 깊이 개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르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얼마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 0.85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FCK가 높을수록 베타 1은 낮아지고요. 이렇게 표현해 FCK가 낮을수록 0.85에서 유지가 됩니다. 85%까지는 무조건 모든 지금까지 실험을 해봐서 나온 결과죠. 그래서 이 베타 1 수치를 보면 0.85와 0.65 관계가 있고요. 이게 28메가파스칼과 56.25, 56.57 되어 있네요. 56.57 메가파스칼에서 우리가 상관관계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때? 등가압력 블록 등가